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최은정입니다. 자,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서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고요. 과도한 긴축 재정으로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나라죠. 포르투갈은 정정 불안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포르투갈은 실업률이 18%를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유럽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에 고용지표 호전 소식에 상승 마감했지만 또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식시장 대응하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장 빨리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오늘 대박플러스 시즌2 2분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샘플러스의 김선윤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대박플러스 시즌2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을 해볼 텐데요. 강의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이 점은 조금만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하시면요. 저에게 문자 주십시오. 013-3366-011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플러스 시즌2 들어오시고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우리 훌륭한 전문가들께서 바로바로 답변도 남겨주신다고 하니까 활용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대박플러스 시즌2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출연하시는 전문가의 그 강의 자료도 PPT 자료도 올려두고 있으니까요. 공부 조금 더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100% 활용을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강의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해봅니다. 예, 오늘은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79% 오르면서 183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0.75% 상승 525포인트가 오늘장 종가 지수였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드디어 내일 공개가 됩니다. 그동안 시장을 불확실성에서 어지럽게 만들었던 한 가지 이슈가 드디어 내일 고개를 들 텐데요.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김선은 대표님, 오늘 시장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좀 시장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굉장히 좀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어요. 예. 좀 빠지다가 옷장 들어 좀 다시 회복을 좀 해주면서 조금 안도감을 줬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해답을 찾기는 어려워 보였던 시장이고 당연히 좀 그 이슈로 살펴봤던 게 삼성전자에 대한 발표와 그리고 이 고용 보고서에 대한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눈치 보기가 있었던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어요. 자, 꾸준하게 조금 그래도 2분기 실적주 매수 전략이 필요한데 삼성전자 얘기를 좀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삐질 것 같기 때문에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매번 이렇게 실적 발표를, 예정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랬어요. 보통 최근에 한 올해 들어서 작년은 거의 중순부터 말씀드려볼까요? 항상 예상치보다는 거의 대부분 다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예상치 자체가요, 어떻게 나와주고 있냐면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9조 한 8천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게 지금 최하, 바닥이고요. 많이 나올 경우에는 한 10조, 한 5천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다면은, 이 중에서 저는 좀 그래도 우리 평균 값을 구해서 한 10조? 한 2천억 정도 대충. 네. 10조 2천억 정도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또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정말로 좋은 실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지금 갤럭시 S4 2분기 때 몇 대 팔렸다 그랬죠? 갤럭시 S4가 글씨가 이렇게 오늘 영 마음에 안 드네요. 갤럭시 S4가 2천만 대가 2분기 때 팔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3분기 때 2,200만 대 정도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갤럭시 S4 2천만 대를 다 다른 휴대폰, 스마트폰 판매량까지 다 하고 또 TV 판매량 다 더해가지고 10조 이상의 지금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3분기 때 이게 지금 실적이 되게 좋은 거예요. 2분기가 3분기 때 갤럭시 S4가 2,200만 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갤럭시 S4 말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스마트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갤럭시 S4 미니가 나오고요. 이게 나오고요. 하나는요. 갤럭시 노트 3가
두 개가 나와요. 여기다가 네, 갤럭시 S4 세 개 이렇게 같이 이제 판매가 들어간다고 시장에서 3분기에는요. 지금부터죠. 그러면 이제 갤럭시 노트 3는 뭐 한 9월쯤이나 나올 것 같고요. 이것도 조만간 나오고요. 8월? 9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또 3분기 때 갤럭시 S4와 더불어서 또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 이상 나올 수 있겠죠. 11조, 뭐 이렇게 12조가량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포텐 터지는 것은 4분기 때 실적이, 그렇다면 올해 삼성전자 실적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애플의 주가 400달러를 못 넘어가고 있는 우리 애플의 주가, 400달러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 애플의 주가가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안 갑니다. 애플은요, 올해 절대 안 가요. 올해는요, 2013년은 삼성전자의 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플 지금 아이폰 5S를 지금 출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이제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크기 똑같고 그냥 약간의 좀 안에 OS 좀 바뀌는 부분이, 또 하드웨어 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미는 없을 것 같고, 내년 초에 나오는 아이폰 6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이폰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삼성전자로 옮긴다고 합니다. 얼마나? 3분의 1. 30%가 나는 아이폰 쓰고 있지만 다음에 이제 핸드폰 바꿀 때는 갤럭시 쓸 거야.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조사가 됐어요. 그럼 또 삼성전자 역시나 아이폰을 옮기는 사람이 있겠지만서도 현저하게 적단 말이죠. 그럼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보다는 피크일지언정 그래도 내년에는 삼성전자 그래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좀 실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점유율 1위이기도 하고 글로벌 유럽 다 전부 다 1위죠. 꾸준하게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지금 바닥권 저도 이제 다른 전문가들 방송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삼성전자의 바닥권이라고 지금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115만원까지 갈 것이다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120만원 정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115만원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술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5만원 라인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라인이에요. 작년에 6월, 7월, 작년 이맘때쯤 바닥권이 바로 110만원, 115만원대입니다. 그냥 바닥이니까 115만원까지 빠졌다 갈 거다 이딴 소리 하고 있다고요. 이거 아니거든요. 충분하게 지금 실적으로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한 130만원대, 125만원대 부근에서 충분히 바닥권 유지하다가 실적 같이 발표하면서 오를 수 있을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근데 항상 또 삼성전자는 아이러니하게 실적 발표를 하는 날 꼭 떨어집니다. 항상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다시 움직입니다. 그럼 여러분,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잠정치 발표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일 만약 주가가 밀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서도 약간 좀 쉬어갈 겁니다. 그 타이밍을 노리십시오. 대형주 노리시는 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은 종목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소형주 삼성전자 납품, 갤럭시 S4 미니, 특히 갤럭시 노트 3에 납품을 하는 업체 중에서 고르셔야 됩니다. 분명히 충분히 한 다음 주 한 주간 약간 좀 조정을 거친 이후부터 해서 반등을 완만하게 그릴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갤럭시 노트 3에 들어가는, 지금 결정은 안 났어요. 근데 주가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 종목들이 조금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들, 휘어지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지금 약간 하이셀 같은 종목들 움직이더라고요. 좀 움직여요. 갑자기 빠르게. 노트 3에 대한 부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갑자기 플렉서블이 안 들어갈 것도 같은데,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또 굉장히 좀 큰 파급가가 되면서 관련주도 크게 움직여주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조금 빠지거나 해서 바닥을 약간 움직여줄 때, 그때는 조금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 시간 자체가 한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난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한 135만원까지 안착과 더불어 저는 140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이번 달 안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우 위원님도 그러면 삼성전자 박스권 대응이 맞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박스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네.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가 1800포인트를 확실하게 지금 완벽하게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1850을 지금 못 가지고 있다고요. 1800 초반대에서 지금 계속 움직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기 위한 조건, 삼성전자 가려면요. 외국인들의 매수를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1900포인트 정도까지는 지수가 좀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기관들이, 저번 시간 기억하십니까? 기관들이 지금 물려있는 지수 단가가 190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관들이 끌어올릴 겁니다. 꾸준히 끌어올릴 거고요. 외인들 그 시점부터 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들은 또 그때 외인들한테 물량 떠넘기고요. 외인들 다시 그 물량 잡아먹으면서 지수 1950까지 다시 끌어올려주고 그때 기관들 다시 따라가고요. 외인들 잠깐 정리했다가 다시 수급이 바뀌면서 2000포인트까지 약간 조금 끌어올려주는 모습 이런 식으로 같이 엇갈리면서 가는 게 지수예요. 그 흐름 자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코스피 지수 바닥권 라인부터 해서 다시 고가 라인까지 가는데 길어봤자 4개월이었습니다. 그거 조금 인지하시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언제 한번 사볼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받을 때 실적 발표 이후로 잠정 실적 발표 이후로 그때 매수하셨다가 135만 원, 140만 원 선에서 매도해보시는 전략 유효하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시황 정리해봤고요. 지난주 김선윤 위원님께서 주셨던 종목 AS하고 강의를 이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포스코 ICT를 주셨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수가 빠지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선방이죠, 뭐 이 네, 정도면. 그렇죠? 예. 일단 제가 처음에 이제 포스코 ICT를 추천을 해가지고 한 7% 정도 수익이 나와서 정리를 한번 했어요. 예. 네, 그러고 나서 추천드렸던 게 이제 한일 유화를 추천드렸죠. 자동차 부품주. 근데 약간 조금 자동차 부품주 갑자기 단기적으로 좀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줘서 잘 가다가 또 약간 또 빠져버렸네요. 만 10%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추천드렸던 게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인데 요거는 제가 정말로 강하게 10,000원에서 무조건 10,000원 아래에서 매수하라고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차 목표가 11,000원이었고요. 2차 목표가 12,000원인데 12,000원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종가로는 약간 밀렸죠. 이 종목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19% 오늘 종가 기준 19%인데요. 내일장에서 그냥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의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한일이아는 조금 더 지켜볼게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 좀 현대모비스 바닥권에서 꿈틀대고 있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고서 반드시 제가 수익 내고 나오겠습니다. 항상 꼭 지켜보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포스코 ICT로 7% 한번 먹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로 내일 뭐 시가로 한다 쳐더라 4% 빠진다 치더라도 15% 이상 수익 났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포스코 ICT를 추천드렸고 같은 날 네, 코덱스 레버리지 추천드렸는데 포스코 ICT를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랑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포스코 ICT가 0.1% 네, 수수료 빼면은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그렇죠?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포스코 ICT 꾸준하게 그래도 제가 눈여겨봤던 게 바로 기관들의 수급 자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잘 가다가 다시 좀 추천드린 이후에 좀 움직여주는 듯 했는데 좀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조금 올라가줬는데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요. 제가 눈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왜 이 종목을 제가 주목을 하고 있냐. 올해 초부터의 수급을 주목하고 있는 부분 말씀을 드리거든요. 먼저 네모칸 한번 그어볼게요. 자, 네모칸 제가 동그라미 네모칸을 지금 치는 이 부분이 바로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수했던 부분이고요. 이 동그라미처럼 부분은 기관들이 매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관들은 보통 이제 바닥권에 치고 올릴 때 매수를 많이 하는데 포스코 ICT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기관들의 매수가 두드러졌고 이때는 매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 반등이 나와준 포인트를 제가 포착을 해서 저번에 추천을 드렸었고 추가적인 반등 자체도 이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또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랫부분 물려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기관들의 평균 단가 부분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양호한 종목이다. 걱정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거의 수익은 안 나고 있는 상태이지만서도 충분하게 8,300원 정도까지는 네, 갈 수 있다. 좀 크게 잡을까요? 네, 8,3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잡고서 대응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시장이 다시 움직일 때 기관들, 특히 연기금 물량이 다시 풀릴 때 가장 먼저 이제 들어오는 종목은 당연히 이제 각 시장의 대장주들을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바스켓 매도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바스켓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ICT는 거기에 있는 종목이니까 당연히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올 거고 전력난에 대한 부분,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이슈가 됐던 부분으로 반등을 주긴 했는데요.
또 한 번 장마 시즌이 끝난 이후에 한 번 더, 두세 번 더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가. 그때 맞춰서 또 테마성까지 끼면서 한 번 더 반등 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재가 매수 저는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사셔도 되고요. 홀딩 하실 분들은 절대 팔지 마시고, 네, 가져가도록 하고,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하셔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다 파셔도 되고, 아니면 절반 정도 팔아가지고, 포스코 ICT를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을, 레버리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마이너스 아까 0.6% 정도? 네, 흔들리고 있습니다. 빠졌다고 하기에도 조금 뭐하네요. 네, 빠졌다고 안 할게요.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제가 주목하는 게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러니까 지수가 이 바닥에서 고점으로 지금 올라갈 때 특히 코스피는 길어봤자 3개월에서 4개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래 걸리지 않는다. 기다리면은 다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고점 코스피 2000포인트에 해당하는 코덱스 레버리지의 가격대 자체가 한 12,000원 정도란 말이에요. 제가 1차 목표가 11,000원을 잡고서 대응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하게 좀 더 매수할 수 있는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양호할 겁니다. 그리고 고용에 대한 보고서, 이제 만약에 고용 보고서가 지금 연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15만에서 20만 명 사이에 대한 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더 떨어지게 되면은 연준에서는 원래 지표는 안 좋은 거지만서도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 안에 범주 안에 들 경우에는 약간의 좀 조정을 거칠지언정 더 이상의 하락폭은 제한적일 거란 말이죠. 지수가 워낙에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그래서 어쨌거나 고용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도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서 역시나 코덱스 레버리지도요. 그냥 계속 좀 사세요. 네, 지금 현재 1,200원 정도인데요. 네, 이거 수수료도 거의 안 나가잖아요. 네, 세금도 거의 안 나가잖아요. 수수료 거의 안 나가잖아요. 좋잖아요. 사십시오. 사시고 11,000원 정도 됐을 때 미련 없이 던지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수익 실현하시면 돼요. 첫날에 조금 지난주 금요일날 시가로 제가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그날 뭐 한 2, 3% 정도 수익 나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더 살 기회라고 판단하시고 못 담으신 분들은 더 사시면 되는 거고 조금 모아 가십시오. 꾸준하게 좀 더 길게 보고 11,000원까지 좀 길게 2,000포인트까지 기다리시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11,000원까지만 보고 짧게. 그래서 포스코 ICT랑 코덱스 레버리지는 계속 가져가시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수익 실현을 하도록 하고 한일이와는 좀 매수하지 마시고 좀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종목들을 말끔하게 모두 다 AS를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주셨던 포스코 ICT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혹시 일진 머티리얼즈 가지고 19% 수익 보셨던 분들은요. 절반 팔아서 포스코 ICT 사보는 것도 괜찮다 하시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또 코덱스 레버리지 지금 매수 구간이다 하셨잖아요. 1,200원대 들어가셔서 11,000원대 매도하는 전략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김선윤 위원님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강의가 이어질 텐데 오늘도 종목 공개되니까 귀 쫑긋 세우시고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꼭 필요한 든든한 조력자. 그가 전하는 주식에 관한 모든 것. 기초부터 차근차근 전문가의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김선윤의 주식 바로미터.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예, 김선윤의 주식 바로미터 오늘도 공부를 바로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방송 전에 강의 자료를 보니까 수급 분석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실질적으로 오늘은 종목들을 가지고 좀 수급 분석을 조금 해볼게요. 지난 예. 시간은 이제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대부분 종목을 가지고 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잘 참고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꾸준하게 지금 오늘 수급에 대한 부분 세 번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아마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수급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진짜 이제 메인 그 수급의 세 가지 주체가 있잖아요. 개인과 기관과 외인 딱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보통은요, 개인은요, 그냥 이렇게 세우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과, 그 다음에 또 외인 같은 경우에는요, 고래가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커다란 이제 어장에서 두 고래가 이제 서로 이제 막 싸우다가, 먹고 주거니 뺏고 하고 있는 흐름에서 살아남는 새우가 좀 되셔야 돼요. 이런 이제 표현을 제가 좀 써봤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그렇습니다.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이 두 커다란 수급에서 개인의 얼마나 이 작은 수급. 고래가 많겠습니까? 새우가 많겠습니까? 부피를 딱 따지더라도 새우가 훨씬 많거든요. 실제로 수급 상황도 그렇단 말이에요. 시장에서는요. 돈을 가지고 있는 규모도 그렇고, 근데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자, 개인. 기관과 외인 매수의 흐름 좀 좌우한다는. 그러니까 개인은 조금 기관들과 외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되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조금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바닥이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매수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바닥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가장 좋은 차트로 말씀드려볼까요? 자, 현대차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현대차의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현대차를 빌어서 그냥 기억나는 거 안목으로 해버렸어요. 자, 바닥이라 생각하고 매수를 합니다. 자, 바닥이라고 이 정도, 이게 떨어지니까 바닥이구나 생각해서 이런 라인에 매수를 들어갑니다. 이런 라인에 매수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이런 라인에. 실질적으로, 보시는 시청자분들 마찬가지 생각 드시죠? 전 저점 라인 도달하면 항상 매수를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이후부터 해서 항상 조금 올라가는 타이밍들이 발생을 하는데, 더 갈 것 같아서 정리를 항상 안 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개인들은요. 이따 말씀 드릴 거지만, 기관들과 외인들은요, 절대적으로 수익에 있어서 5에서 한 10%의 수익에 그냥 만족합니다. 욕심 안 내요. 만족합니다. 자, 증권사분들 투자할 때, 보통 이제 오프라인으로 매수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고객들 자금 맡기시면요. 그러면은 0.5%가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사고 팔면은 1%가 나갑니다. 그래서 한 6% 정도 수익이 나버리면요. 뒤도 안 보고 그냥 정리해버립니다. 이게 정말 증권사에서 주식 운용을 잘한다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일진 머티리얼즈 19% 난 거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운이 좋았던 거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실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관과 외인들은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지 않아요. 그냥 안정적으로 항상 운영을 하고 좀 가져가는 경향이 있고요. 꾸준하게 또 종목이 물렸을 경우에는 물린 종목에 대해서 좀 웬만하면 조금 그래도 정리를 안 하고 계속적인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주면서 좀 종목을 끌어올린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개인분들은 항상 이런 때 있잖아요. 바닥 라인이라 생각하시고 매수하고 나면 항상 좀 물리는 모습. 근데 올랐을 때도 정리 안 하죠. 수익이 많이 안 났으니까. 그렇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들어서 이제 현대차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은 마무리, 엔지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 양상이 좀 들어가고, 다시 100엔트까지 오르긴 했지만서도 쭉 밀리고, 또 하나, 니케이 지수도 많이 빠지고 흔들리는 경향 보이니까 조금 이제서야 좀 살아나고, 또, 우리 나쁜 골드만삭스에서 좋은 보고서를 또 해주니까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포인트들이 개인들, 그래서 요걸 제가 잠깐 조금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락에 따른 두려움. 이건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대충 그냥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두려움, 종목에 대한 믿음보다 그 손실률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어떤 종목들은 예전에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인프라웨어라는 종목을 잘 아실 거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종목을요, 언제부터 샀냐면요,
제 이제 일화이기도 한데요. 네. 이 종목을 처음에 이제 작년 초부터 보고 있다가, 이때쯤부터 볼까요? 작년 초부터 좀 보고 있다가, 이때쯤부터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제 움직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 라인을 따라서 막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회사 내용에 대해서 진짜 퍼펙트하게 분석을 다 했어요. 몇 달 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떨어지겠구나 해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갔구나. 그래서, 이제 가는구나. 해서, 제가 이 포인트에 매수를 했습니다. 네. 매수를 하자마자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제 돈만 들어갔을까요? 고객들도 다 넣었어요, 다 넣었다고요. 굉장히 많은 물량 들어갔습니다. 자, 난리가 났죠? 기다렸어요. 저도 마찬가지 기다렸어요. 종목에 대한 그래도 믿음이 있었는데 기다렸어요. 근데 7,000원 깨져버리니까요, 마이너스 30%가 나요. 그럼 고객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네. 사람 환장하죠? 종목 괜찮다, 문제 없다, 전화 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전화를 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다른, 비중이 100%는 아니니까, 다른 걸 팔아가지고 8,000원에 사고, 다시 올라간 포인트에 계속 샀어요, 저는. 이게 종목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 판단을 해서 계속 샀고, 그래서 비중 자체가, 고백을 하자면 비중이 진짜 70%가 넘어갔어요. 고객들 계좌마다. 전부 다. 70%가 넘어갔었어요. 네. 나름 저 같은 경우는, 도박을 했죠. 근데 도박이 아니죠. 너무나 자세하게 알아봤기 때문에 그 기업의 속사정까지 제가 다 꿰뚫어 봤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종목이 꾸준하게 좀 가니까 숨을 좀 쉬었다가 제가 12,000원일 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수익은 25%에서 많은 분들이 한 40% 정도까지 수익이 다 나셨어요. 자, 근데 이 중간중간에 저는 종목을 팔지 않고 가져갔기 때문에, 수수료가 저 같은 경우 전혀 안 나왔겠죠. 하지만 어쨌든 수익은 지켜야 되니까 이런 부분. 그래서 좀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데, 만약에 일반 투자분들이 이때 사신 분들이 계시고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좀 분석이 완벽하게 안 된 사람 만났다,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사셨다면요, 분명히 떨어질 때, 이럴 때 정리가 많이 가셨거나 아니면 그냥 넉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믿음보다 이 손실률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조금 크게 많이들 작용을 하십니다. 많이들 작용을 하세요. 그 부분을 조금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처음부터. 내가 산 종목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그냥 방송만 보고 사시면 안 되고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방송에서 종목도 추천하잖아요. 그분들이 한 달에 몇 번씩 나가겠습니까, 방송을. 그렇죠? 그러면은 추천이 많을 수밖에 없죠, 종목 추천이. 방송 많이 하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종목이 계속 나갑니다. 정말 고민해서 고를까요? 그 중에 몇 개는 고르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하락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극복하셔야 된다는 거 잠깐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자, 기간과 외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간과 외인. 네. 기간과 외인은요, 지수가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절대 이 빠지는 칼날, 이 저점 라인 바닥에 왔다고 매수하지 않습니다. 언제? 추세가 전환될 때. 그러니까 잘 가다가도 추세가 전환돼 버리면요, 그냥 과감하게 던져버려요. 네, 던져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코덱스 레버리지인데, 코덱스 레버리지는 정말 이 무서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수급 상황이 기겁했던 그런 좀 기억이 있는데, 삼성 SDI네요. 코덱스 레버리지 열어볼게요. 자, 이게 지금 보시면요, 자, 지수가 조금 크게 빠졌던 부분, 6월 초부터 살펴보자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 인간들, 금융투자애들, 이게 증권사의 자금들인데 돈을 벌겠다고 목숨을 걸었던 거죠. 자, 보시면요, 6월 4일부터 해서 지수가 서서히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부터 해서요,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애들, 이 증권사 친구들, 자기들 돈 가지고요, 매도를 그냥 풀 매도를 다 때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계속 던졌다고요. 계속 던지다가 그러니까 추세가 바뀌어버리니까 던지는 거예요. 던지다가 최근에 좀 바닥 좀 찍어주니까, 바닥 좀 찍어주면서 코스피 지수 반등 좀 주니까
다시 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네, 추세가 조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포인트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과감하게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대비해서 2배로 움직입니다. 그쵸? 플러스 2%는 플러스 4% 가고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집니다. 아시죠? 이런 움직임. 외인들과 기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수급, 특히 지수의 반전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수익이 3% 나건 5% 나건 다 던져버립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5에서 10% 내에 수익에 만족 대응한다. 그렇죠? 증권사에서 잘하는 사람 몇 프로 보고 판다고요? 6%? 근데 내 돈 지금 증권사에 맡겨놓으셨잖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6% 수익 났는데 팔았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종목 더 갈 것 같은데 팔았어. 네,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라고요. 욕하지 마세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분한테 돈을 계속 맡겨주세요. 정말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꾸준하게 하시는 겁니다. 좀 최근에 만약에 뭐 5월 말이나 6월에 돈을 맡기셔가지고 지수가 이렇게 빠졌어. 어쩔 수 없잖아요. 빠져버리면 마이너스가 낮긴 낮겠죠. 그래도 네,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 막 그 10% 20% 수익 내에 계속 가져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종사분들도. 조금 그래도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한 6%에서 10% 사이 내로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종목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정말 잘 하시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운영을 만약에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은 박수치고 좋아하십시오.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속적인 커뮤니티를 유지하시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익을 잘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관과 외인은요, 네, 집중 투자보다는 분할 매수를 굉장히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금력이 좀 있죠. 자금이 계속 생기죠. 지수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투신권 같은 펀드 자금들이 몰리게 되니까 자금이 어디선가 또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 지수가 빠지면 더 살 수 있는 능력. 또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돈을 잘 끌어오잖아요. 네, 여러분 다 연금 내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 투자. 개인들은 집중 투자를 조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서 네, 꼴랑이 자존심으로 네, 집중 투자에 들어갑니다. 몰빵이라 그러죠.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종목 분석 완벽하게 하시고 아니면은 현대차 같은 거 뭐 삼성전자 사두시고 한 3년 기다리시던가 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종목을 추천드렸어요. 서산, 신화실업, 부산방직, 시가총액 100억대 종목들, 200억대 종목들 추천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수익이 서산은 굉장히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98%인가 수익이 났죠. 그리고 신화실업이나 이제 부산방직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굉장히 좀 많이 났었습니다. 많이 났었는데 최근에 좀 같이 조금 말리다 보니까 좀 빠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정말 이거 초장기 종목이라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투자하실 때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믿을만 한지에 대한 부분 판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를 남겨주세요. 홈페이지에 뭐 글을 쓰시던가 종목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다 해드릴 테니까요.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고. 자, 기간 매매의 특징. 아까 추세 얘기했잖아요. 추세 변화를 주는 급등 포인트에 보통 매수세가 팍팍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 포인트를 잡았던 것들이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고요. 실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굉장히 잘 납니다.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보통 하루 갑자기 쫙 올라가면서 기간 수급 들어올 때는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사야 돼? 말아야 돼? 잘 고민이 된다고요. 대신에 보통 한 2일에서 3일 정도 연속적인 상승을 줍니다. 상승을 좀 크게 줘요. 그러고 난 이후에 약간의 좀 조정이 나와요. 일주일 정도 조정. 네, 그때 조금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몰빵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몰빵하시면 안 되고요. 한 3분의 1씩 이렇게 3번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응? 나눠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종목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포스코와 시스템, 일진머티리얼즈. 정말 전형적인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 제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추천을 드렸는지. 자, 일진머티리얼즈 볼까요? 일진머티리얼즈는
제가 주목했던 이유 중에 하나, 이 종목이 굉장히 양호한 종목, 모멘텀까지 같이 있었어요.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삼성 SDI도 잘 움직여줬죠. 그 같은 시간대, 이때. 자, 꾸준하게 조금 횡보를 거친 이후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 흐름을 보면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조금 재밌습니다. 자, 날짜를 살펴볼게요. 급등했던 날짜 볼게요. 이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이 언제냐면요. 자, 6월 19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입니다. 6월 19일부터 일진 머티리얼즈의 수급을 열어놓고 동그라미 쳐볼게요. 6월 19일이고요. 자, 이 라인입니다. 자, 기관들의 매수가 집중이 됩니다. 집중이 됐고요. 크게 집중이 되죠. 자, 이러고 나서 집중이 됐죠. 확대해 볼게요. 좀 확대하고 보여드릴게요. 기관들의 매수가 집중이 됐어요. 아까 이 포인트잖아요. 이 포인트예요. 집중이 되고 난 이후에 횡보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보통 2에서 3일 정도. 횡보를 일주일 동안 거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날아 올린다. 이게 보통 전형적인 수급적인 기관들의 매매 패턴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가장 많이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 관련주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이 패턴 요런 패턴 좀 보인다 싶으면은 갈 수도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걸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포스코 ICT도 왜 추천드렸었는지 그 전에 왜 추천드렸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기술적인 부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포스코 ICT잖아요. 자, 이때를 제가 또 포인트로 잡고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이때인가 아마 이때가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익 잘 먹고 나왔었죠. 이 포인트인 겁니다. 목요일이었으니까요. 목요일날 쉬었었나? 맞을 겁니다. 거의. 자, 수요일 이게 5월 29일입니다. 자, 5월 29일이에요. 살펴볼게요. 조금 내려볼게요. 자, 5월 29일에 수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9일을 동그라미 좀 쳐볼게요. 또 이때부터 해서 수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네요. 죄송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스코어 ICT가 돼야지. 자, 5월 29일 살펴보겠습니다. 자, 5월 29일 살펴보면요. 자, 29일. 이때죠. 이때에서 수급적으로 빵빵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가가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끌어올라간다고요. 주가 끌어올라가고요. 빵 끌어올렸죠. 그리고 쉬어갑니다. 잠깐 쉬어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쫙 올라갑니다. 요런 패턴. 이 패턴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요런 포인트에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올랐다가 횡보를 하는데 조금 더 2단계 지금 기술 포인트 말씀드려요, 지금. 올랐다가 2, 3일 올랐다가 횡보를 하는데 한 4, 5일 정도 횡보를 한 다음에 다시 얘가 갑자기 오전장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포인트. 좀 더 안정적인 걸 원하신다면. 이게 기술의 조금 더 진화된 모습. 이런 포인트에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목표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잡았던 목표가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그러면 한 5에서 10% 정도. 이 바닥부터,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많이 먹진 마세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수익은 조금 적당히 먹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좀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포스코 ICT랑 일진 머티리얼즈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기간의 평단가 부분. 그러니까 기간매매 특징 중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고 그 다음 말씀드릴 게 약간 조금 제가 잘못 적었나? 자, 기간의 평단가 그러니까 기관들이 평균 단가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기관들이 10,000원에 꾸준하게 매수한 가격을 보니까 10,000원 정도예요. 기관이 엑셀 파일로 돌려버리니까 10,000원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가가 9,000원이거나 한 9,500원 정도 라인이에요. 요런 종목들 있죠. 요런 종목들 매수하십시오. 매수하셔야 됩니다. 떨어지면 더 매수하셔야 돼요. 반드시 올려놓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장 오래 기다렸던 종목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무슨 기업이 갑자기 횡령을 하지 않는 이상, 상패 위기가 없지 않는 이상, 그런 거 빼고서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자,
보시면요, 하이니리와 테크잉을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먼저 테크잉부터 좀 살펴볼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자, 테크잉입니다. 테크잉의 기관들의 지금 평균 단가 부분, 테크잉, 포스코 ICT네요. 테크잉을 좀 열어볼게요. 자, 테크잉입니다. 테크잉이 한 달치 차트를 말고요. 자, 좀 더 당겨서 한 1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올해 초부터의 수급 상황을 제가 살펴볼게요.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7월 4일 오늘까지의 수급 상황입니다. 맨 위에 칸만 보겠습니다. 자, 개인들은 몇 주를 팔고 있죠? 140만 주의 파란불이 보이시죠? 140만 주 파란불이고요. 외국인이 6만 주. 이거 외국인 주인 아니에요. 외국인은 그냥 가시면 되고요. 기간이 130만 주의 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7개월째, 6개월째네요. 자, 그 중에서 연기금이 110만 원대, 110만 주가량의 매수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꾸준하게 많은 물량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차트를 보면요,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얼마나 많은 물량이 차트에서 어떻게 나서주고 있냐. 자, 1월부터예요. 이때부터니까요. 자, 볼게요. 이때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물량인데 대충 바닥권에서 고가 라인까지 잡으면은 요 라인 한 7,000원 정도가 평균 단가 라인이 좀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리자면 현재가부터 해서요. 팁입니다. 현재가부터 해서 현재가 7,040원이죠. 7,040원 그 전에 가격이 언제? 초에 있는 게 3월. 그죠? 3월이죠? 3월입니다. 3월이에요. 3월 7,000원부터 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3월 달부터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집중하세요. 정말 좋은 얘기 드립니다. 3월 달부터의 수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잉의 3월 달부터 살펴보자면요. 3월입니다. 3월 1일부터 보자면 3월 1일부터 해서 기관들이 몇만 주? 110만 주 매수하고 있어요. 110만 주 엄청나게 많은 물량, 연기금 80만 주. 그러면 차트에서 보건데 3월 1일부터의 라인 자체는 언제요? 네. 테크잉 사실하는 건 아니에요. 3월 1일부터 이때부터 해서 이때까지 이 라인이잖아요. 지금 연기금 평균 단가, 기관들의 평균 단가 어디 있죠? 이 위에 있습니다. 그쵸? 3월 달부터 지금 4개월 동안 사 모은 주가의 평균 단가가 얼마? 7,500원 이상까지 되어 있다고요. 지금 현재 테크잉은요. 이런 종목들. 그래서 요런 종목이 안티니아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요런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좀 추천드릴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조금 투자는 주의하셔야 되지만서도 모멘텀이 워낙에 좀 강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좀 어떤 업종이었냐면요. 남북 경협주 관련주예요. 근데 조금 경협주보다는 저는 실적을 중시하기 때문에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추천을 해서 나왔던 종목인데, 자, 로만손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약간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자, 로만손의 중요한 내용, 뭐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것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만. 자, 향수 브랜드가 8월 달에 런칭을 합니다. 지금 로만선에서 하고 있는 그 제품들은 김연아 선수가 광고하고 있는 JST나 그리고 로만선 시계, 액세서리가 그거고요. 가방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가방 등이 매출이 발생을 하고 개성공단의 총 4개의 기업으로 OEM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개성공단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돼서 주가가 빠졌던 거죠. 같이 엮여서. 근데 이 물량들 중국에서부터 다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매출에 영향이 거의 없게 개성공단 문 닫자마자 만들어내서 다 문제 없게 다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면요. 제가 요거는 저한테만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 지금 중국으로부터의 시계 주문이 밀려있는 상태예요. 폭발적으로 로만선은요. 물량을 정리를 할 수가 없을 정도 공장을 더 지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개성공단 이슈의 주가가 오늘 마지막 끝까지 남았을 때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에 딱 안착을 시켜놓더라고요. 잠긴 건 아닌데 안착을 시키더라고요. 냄새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좀 보건대 뭐 음모론으로
말씀드려보자면은 우리 저기 북쪽에 계신 친구분들도 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견업들이 잘 움직이잖아요. 자, 로마서 수급상을 제가 살펴볼 건데 이 종목 좀 장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1월 달부터의 수급 살펴보면요. 저는 연기금의 수급 패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연기금이 지금 최근에 좀 매도세가 나오긴 했어요. 나왔지만서도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 아직까지 한 46만 주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정리된 물량 기관들 8만 주 매도세 크게 많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연기금 이 샀던 1월부터의 차트 상황을 볼게요. 자, 1월부터 상황을 제가 네모칸을 한번 쳐드려 볼게요. 자, 이때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요때까지죠. 자, 이때부터 해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바닥권 라인에서 다시 반등을 시도해서 오늘 상한가에 딱 들어간 상태이고요. 충분하게 연기금 라인, 매수한 라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 단가 부분에 해당하는 가격대가 10,000원 정도입니다. 10,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하다 판단할 수가 있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보건대 반등을 가지고 온다면은 충분하게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 자체를 한 11,0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좀 많은 정도까지도 짧게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개성공단의 이슈 자체가 완벽하게 조금 마무리가 되면서 개성공단 정상화가 될 경우에는요. 신고가 무조건 뚫고서 12,000원 뚫고 올라갑니다. 이 라인 뚫고 올라가고요. 이때 잠깐 보여줬던 가격대 15,000원 가격대 저건 아닌 것 같고 12,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일진 머티리얼즈를 정리를 다 하신 다음에 반은 이걸 사시고요. 반은 포스코 ICT를 사시거나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포트를 좀 맞춰보도록 하고 수익을 또 한번 꾸준하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김선윤 전문위원님의 알찬 강의 들었고요. 종목 공개까지 로만손이었는데요. 강의 내용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를 함께 열어주신 분은요, 샘플러스의 김선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11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10시 주식 승천 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까지 챙겨가시면 좋으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